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오늘은 민선 6기 대전시정 1년을 살펴보는 시간 연속해서 두 번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는 4회에 걸쳐서 민선 6기 대전시정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자기소개가 원칙인데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충남대학교 의료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길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송정보대학교 장희식입니다. 전공은 문화관광정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재대학교 여가 서비스 경영학과의 박근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이 나오셔서 대전시정 전반에 걸쳐서 특히 여성과 문화예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공부 좀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박길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여성계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두루두루 활동폭이 넓으시니까 여성이라기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여성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성과가 보일 조짐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뭐 두 분은 문화예술 관광 두루두루 많이 알고 계시니까 대전시에도 평가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네. 말씀을 좀 잘하실 부분은 잘하시고 쓴소리는 또 제대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문화예술과 도시의 품격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도시 정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와 문화예술의 관계에 대해서 들어가는 말로 한번 시작을 해주시죠. 박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도시도 생애 주기가 있다고 보면 사람들이 이제 중장년층을 가장 활기차고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도시도 이 중장년층에 대한 생애 주기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거주 시민, 방문객, 관광객 모두가 활기가 넘치고 또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북적거리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산업, 또 문화 콘텐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교수님도 네. 문화예술 융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도시에서 중요한가 뭐 이런 데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한 말씀. 문화정책을 보면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형이다 그러면 그 지역의 정체성이나 고유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책이 있고요. 현재의 포커싱을 두면은 이제 그런 문화가 유아계층의 어떤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할 수 있는 뭐 문화복지 정도. 그다음에 이제 미래형으로 포커스를 놓으면은 이거를 지역의 경쟁력 수단으로 보는 이렇게 이제 되는데 대전이 보면 뭐 과거에 포커스를 뒀는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뭐 아니면 세 개를 다 해야 되는지 그래서 문화융성이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의 하나의 뭐 이슈가 됐는데요. 한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통해서 뭐 시민이나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뭐랄까 소통의 수단으로 쓸 수 있고 미래지향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경쟁적 수단으로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국격이라고 그러죠. 박근수 교수가 얘기한 것도 이제 격을 높이는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화 예술 이러면 세계적인 도시들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파리, 프랑스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을 테고 또 뉴욕도 뭐 유명한 소호거리라든지 해서 젊고 가난한 예술가들이 거리의 이미지도 바꾸고 또 새로운 그 분위기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그 뉴욕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시장 줄리아니 시장인가요? 네. 이분의 그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이 이제 뉴욕을 새롭게 문화 예술 거점 도시로 만들었다 뭐 이런 평가도 하고 계시고 결국은 이제 자원 동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관광에 대한
뭐 산업으로 보던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던 간에 육성 의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대전시의 문화예술 관광 진흥시키고 도시의 어떤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적절한 수단 방법과 정책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지 뭐 그런 말씀부터 한번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그 지금 이제 시에서 아마 이제 그 정책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문화 예술 또 관광 분야를 어떻게 이제 활성화할 것인가 정책적으로 좀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그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정책도 이제 무리 없이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지자체들이 대전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예산이 좀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에서도 그 시비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그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국비나 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 공모 사업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충남 시군 단위에서도 이러한 이제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고 또 옥천이나 금산 같은 곳에서는 실제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데 일단 이제 그 기획감사실 등에서 한 2, 3인 정도의 공모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제 이분들이 1년 내내 그 공모전 준비를 하고 유치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전도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일단 예산 확보를 국비, 시비 전체적으로 이제 확보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에 관심은 있는 것 같은데 전담 부서에 팀이 없습니까? 전담 부서도 없고 또 팀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심은 있지만 그 손발이 없으면 뭐 결국 올해 그 내나라 여행 박람회라고 이제 그 상반기에 그 관광 분야에서 가장 큰 박람회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까지 대전시가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평가를 하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뭐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이유는 있긴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이제 정부의 그 정책적인 사업에 참여하려는 그런 이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천시계 이슈 토론은 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대전시의 입장과 이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시고 아마 대전시의 문화예술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참고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시가 문화예술 관광 진흥시키겠다는 의지는 당연히 있을 테고요. 먼저 여러 가지 정황상 제대로 밖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역할이 조금 미진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평가는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하나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 또 다른 주제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대전시가 그런 그 사업을 다각화하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는 있지만 단체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예술인 총연합회 줄여서 이제 예총이라고 하는데 예총의 역할이 많이 축소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총이 하던 역할을 뭐 문화재단이 다 갖고 갔다든지 그러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다양화, 다원성 확보 이런 것이 또 중요할 텐데 이렇게 획일화나 그 단선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바람직한 건지 그 말씀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뭐 장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든지. 네, 박 교수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 의지나 이런 것들은 조직과 예산이 뭐 증명해 보인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민선 6기에서 가장 잘한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정책이 과거형이자 현재에 맞춰진다, 미래에 맞춰진다 그러면 관광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적 수단이기 때문에 미래에 맞춰진 거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슨 문화 고유성이라든지 향토, 역사 연구 같은 건 이제 과거에 맞춰진 거고, 그냥 찾아가는 문화 행사 이런 것들은 현재에 맞춰진 거라고 본다면,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과연 대전은 미래 지향적인 면에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민선 6기에서 잘한 거는 조직을, 옛날에는 관광 문화재과였어요. 그러니까 개발해야 되고 미래하고 과거가 같이 있어서 상충되는 거였거든요. 민선 4기 정도는. 근데 5기는 또 그러니까 고쳐준다고 했는데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경제수단으로 하긴 하는데 과학관광을 너무 앞세다 보니까 또 종속이 돼서 색깔이 없어지는 거고, 특히 중앙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앙부서와의 하고 조직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문화산업본부 같은 경우는 미래과학부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관광 문화체육관광부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민선 6기에서 참 잘 잡아줬습니다. 잘 잡아서 이제 원위치 시켜놨고, 예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한 2%를 지금 지향해서 그 정도 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전은 문화 관광 쪽에 그러니까 문화 쪽에 보니까 한 5.56% 정도 전체 예산에. 근데 관광은 그냥 제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직만 개편해놨지 이제 실탄이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연장 차원에서 예총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예술총연합회의 근본적 원인은 그거보다는 작년 5월인가요? 그 행정안전부에서 그 지방재정법을 손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곧 시행이 될 건데, 그 이유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시나 이런 공공단체에서 직접 출자한 기관이 아닌 이상은 그 지원금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한국예술인 총연합회에서도 지금 시위도 하고 수정 건의를 자꾸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돈에 의존한, 보조금에 의존하던 그 자생자들의 활동에 제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구조가 당연히 그 문화재단이라든지 그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출연한 기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에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율성을 주겠다, 문해를 융성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대전시의 구조도 그렇습니다만 국가 구조도 조금 이렇게 안 맞는 그런 격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 자생단체들이야 활동이 왕성하고 의지력도 강하다고 보거든요. 다만 그 활동하는 그 틀이 조금 어색하지 않나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상은 좋지만 방법이 문제구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이상과 현실의 괴리, 청춘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도 고민을 해야 되겠구만요. 실질적으로 대전시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을 든다면 문화재단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문화재단 운영부터 여러 가지 뭔가 좀 개운하진 않아요. 대표이사 선임도 임기가 남았는데 땡겨서 바꿨고 경질을 했고, 또 새로운 대표가 취임을 했습니다만 조직 내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 발휘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그리고 사무직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처장인가요? 이분이 대표하고 호흡을 잘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한번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박 교수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 일단 그 대전문화재단의 역할 먼저 좀 검토를 해보자면, 대전의 어떤 문화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그 관 차원에서 어떻게 이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전문화재단은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 대전 지역에 있는 민간 그 단체들에게 그 예산을 배분을 해주고, 또 그 사업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예총이라든지 이제 지역의 그 민간 예술 단체들은 이 문화재단과 같이 호흡을 맞춰가지고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나가면서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 그 수장이 좀 바뀌고 또 물론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장이 어떤 호흡에 맞는 그 인력을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예. 하지만 그 지금 이제 정책적으로 이게 그 대전문화재단의 임기 그 수장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재단 쪽에서도 지금 그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직으로 보통 2년, 3년 된 직원들이 상당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대전문화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일어나야지 실제로는 문화재단이나 대전에 있는 다른 그 민간 예술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대전의 어떤 문화 융성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 대표이사 임기가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경질이 된 사례 아닙니까? 이제 문화예술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선출직의 경우 본인과 소신과 철학을 같이 하는 분들을 특정 자리에 앉혀서 이제 본인의 소신을 펼쳐 나간다. 뭐 이게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만 예술 문화 정책을 그 단순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집행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것이 시장의 임기, 선출직 임기하고 문화재단 대표 임기도 같이 가는 것이 옳은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한번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예. 방금 전에 이제 그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이 대전 문화재단의 역할을 그 정책적인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대전문화재단이 그 수장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임기는 좀 보장을 해줘서 이 정책성 일관성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 기간이 뭐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임기 보장을 해주고 나가는 것이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라고 넘어가고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될 주제가 너무 많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시민적 관심이 이만큼 높다는 그런 그 반영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3대 대표 축제 선정 뭐 이런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대전의 3대 대표 축제를 선정해놨는데 그게 효문아프리 축제 사이언스 페스티벌인가요? 네. 또 하나는 유성 온천문화제 뭐 이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개족산 멤버. 다 개족산이 사이언스가 아니고 개족산. 죄송합니다. 사이언스 개족산 멤버 축제. 예, 세 가지. 온천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3대 대표 축제 선정 뭐 적절한지부터 이제 앞으로 대표 축제를 선정하면 어떤 식의 지원이 따라야 될 것이고 또 어떤 형태의 그 행정적 또 아니면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지 뭐 이런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예. 뭐 크고 작은 축제가 많은 건 좋습니다. 근데 축제라는 것은 성격상 그게 수요 환경이 돼야지.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상품화하려면 조금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3대 축제를 선정해서 육성하겠다는 것은 대표 축제로 상품화하겠다라는 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분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사이언스 페스티벌 어제인가 도청에서 뭐 착수복을 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중국과 얘기한 효문아프리 축제. 그 다음에 미니하는 이제 개족산 항토 멤버 축제 뭐 이렇게 해서 세 개는 잘 됐습니다. 잘 됐고 또 기타의 축제들은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를 넣어서 지원을 해주겠다. 뭐 집중과 선택인데 조금 아쉬운 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어제도 시에서 주관한다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는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이제 착수보고를 했는데 그 행사 5일간으로 지금 예를 들면 5일간으로 잡혀 있던데 그 행사의 안전이나 콘텐츠 프로그램 이상이 없이 잘 끝내자에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3대 축제를 키겠다는 건 선택과 집중 잘 했는데
좀 강조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칫 대전에서 끝냅니다. 여기 옆에 지금 축제형 계시는데 타이틀을 항상 뭐 전국형, 체제형 뭐 이렇게 육성을 하겠다 해놓고 실제 들어가면은 시민들이 많이 와야 되고 시민들 안전, 행사를 잘 끌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그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제 바람직한 거는 그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11억으로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왔는데 3, 4억 하던 것을 그런데 그 축제 평가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피드백이 잘 들어가야 이게 발전이 됩니다. 원년이라고 삼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 대전의 마케팅이나 대전을 파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좋은 기회를 써야 되는데 행사를 잘 끝내자. 이런 데에 좀 많이 아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3대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 유네스코의 엊그저께도 백제권에 두르면은 우리 대전 쪽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소재를 조금만 약간 응용을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좀 같이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래부가 세종으로 온다 그러는데 미래부에서 원하는 것이 이런 과학 축제 같은데 이런 데에다가 좀 넣는다든지 해서 조금 연관성을 좀 만들어줘야 좀 그러니까 외연을 확대하자는 거죠. 행사 그 자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런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려면 평가 보고서가 몇 명 왔고 지역 경제에 얼마 썼고 이런 자랑형 축제 보고서가 아니라 컨설팅까지 반영해서 잘한 거보다는 거 리얼하게 좀 객관 타당한 입장에서 좀 자꾸 이렇게 피드백이 된다면 이게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는 저 축제 하나로만 행사로만 본다는 거 이게 아쉽습니다. 단순히 축제를 위한 기획, 행사를 위한 축제 뭐 이런 것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 교수님은 이제 여성 문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옆에 나오셨는데 너무 오랜 시간 혼자 앉아 계셔서 이제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서 여성 친화도시 조성 내용 뭐 이렇게 전국적으로 여성 친화도시라는 말이 저도 상당히 좀 익숙해졌는데 이제 대전시의 성평등 달성 뭐 이런 것을 여쭤보기 전에 박 교수님 오늘 아침 누가 해주신 걸 먹고 오셨어요?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아니면 해서 먹고 그러세요? 다른 가족들도 하세요? 네. 이게 여성의 그 성평등을 얘기해도 가정에서의 역할 또 직장에서의 역할은 아직도 이제 고유의 가사 노동은 그 전담권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분담이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그렇죠. 그렇다고 돈을 안 버시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대전시의 성평등 달성 정도 뭐 이거 뭐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시는 성평등 달성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글쎄요, 제가 이쪽 그 시에서 하는 거를 그 지속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주변에서 하는 거를 보면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그 성평등 쪽으로 가정에 있어서 보면은 좀 비율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분들께서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 뭐 5, 60대 이런 분들도 설거지는 내 차지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젊은 층에 있어서는 육아는 당연히 같이 해야죠. 잠깐만, 이 두 분도 설거지는 하고 오시나요? 하세요? 그건 어느 정도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세요? 마음은 있으세요? 그게 안 하시는 건데. 집사람이 제가 하면 깨끗하지 않다고 싫어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집에서 성평등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네, 남편이 하면은 뒷정리가 제가 더 힘들어서 네, 제가 처음부터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그 부부들도 보면은 이렇게 그 육아라든지 뭐 요리라든지 이런 것도 꽤 분담해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성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것이 뭐 다양한 측정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대전시나 그 각 구청의 서기관 이상 그 여성 공무원 이제 시 같으면 과장이고 구에 내려가면 국장인데 대전시는 여성 국장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없는 것 예,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탄생하겠습니다만. 지난번 그 여성 국장 그 오세희 국장인가요? 퇴임하고 나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그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 뭐 박 교수님 보실 때
그러니까는 없고 지금 이제 현재 대전시하고 관련되는 그 여성이 그 계신 분은 이제 정무 부시장으로 계신 분 한 분 있으시고 또 대전시의회 의장이 여성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그 공무원에 있어서는 그 여성의 그 섬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성들이 직접 그 리더십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보면은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과 일과 그러니까 양립하는 그래서 시간을 남성분들과 똑같이 할애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어떤 구속력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고유의 그러니까 여성 특유의 능력제, 그러니까 여성 자체로 봤을 때 그 능력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 여성들도 많이 고위직에 이렇게 그 근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그 밑에 있는 후배 그 공무원 여성 공무원들도 이제 그 동기부여가 돼서 자기 능력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해서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조금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공무원도 여초 현상이에요. 뭐 네. 초등학교 교사만 그런 것은 그렇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네네.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아주 활발하고 있는데 공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면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여성 공무원 비율하고 네. 고위직 공무원들의 여성 공무원 비율하고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뭐 시기적으로 부합되려면 좀 일치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네네. 뭔가 좀 그런 기미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서기관이 되려면 그 밑에 사무관들이 뭐 전체 공무원 비율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든지 뭐 사람이 있어야 뽑아서 쓸 거 아닙니까? 어느 날 9급을 서기관이나 국장을 만들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준비가 평소에 필요할 것 같고 이제 박 교수님도 대전시 여성위원회라든지 다른 어떤 그 자문위원회나 평가위원 이런 거 하고 계시죠? 지금은 안 하고 안 하고 계세요? 네. 이제 위원회 위촉직 의원 중에 여성 할당 비율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네. 40%인가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40%예요. 이제 항상 보면 여성 의원을 그 선임하기 위해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박 교수님이 보실 때 그래도 그 여성 공무원 비율은 그렇다고 치고 이쪽 선임직 그 위촉직 의원회 의원들은 네. 좀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40%? 글쎄요. 반은 여성이고 반은 남자인데 그게 부족하다는 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을 너무 그 까다롭게 하는 어떤 건가요? 왜 그런 거예요? 부서장의 관심도나 뭐 이런 것들도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여성에 대한 그런 저희가 있잖아요. 뭐 저녁 회의 같은 거는 여성은 집 때문에 아이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이제 들어간다라든지 시간 할애를 못 한다든지 남자처럼 제약 조건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 전통적인 고정관념 때문에도 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히 부서장님들의 어떤 그런 관심도 이런 걸로 주변에 보면 많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끌어낼 수 있도록 그 해주시면 훨씬 더 비율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해서 아직도 특히 사회적 역할이나 가정 내 역할에 대해서는 그게 전통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변화의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뭐 유연 근무 시간제를 채택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보육 타가 시설을 확충을 해서 육아 부담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준다든지 뭐 재택근무를 허용해 준다든지 네. 뭐 이런 것이 그 여성 친화도시 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개인 기업에 있어서는 9시 출근이 아니고 10시 출근해서 7시 퇴근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데는 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무원에 있어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그 기업들도 이제 그런 걸 좀 반영을 해주신다면 대전이 그 여성 친화 도시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 현재 특보 중에 여성 특보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겠는데요. 여성 문제에 대해서 여성의 평등,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시장의 관심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늦어지긴 하지만 아무튼 전국에서도 가장 그 수범
수범 사례가 될 만한 그런 그 여성 친화 도시가 될 수 있기를 이제 기대하면서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 할 때도 문화예술의 역할에 상당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도청을 충남도청 저 디트뉴스 앞에 있습니다만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예술문화계 인사들의 의견을 지금 상당히 많이 수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도청 관사촌에는 그 레지던스 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작가들도 아마 입주해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근대 문화예술 특구가 여기 조성이 돼 있거든요. 뭐 이런 것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미진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욱더 추진해 나가야 된다든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뭐 두 분이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도청 그 관사촌을 네. 레지던스 사업 그 네. 지구로 만든 거 뭐 이런 것을 그 효과가 얼마큼 있는 건지 사실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지금 그 도청 안에 창작 레지던스 조성을 하겠다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사실 이제 그 시도는 좋습니다. 거기 그 도청 건물 자체가 어떤 그 뭐 근대적인 어떤 건물의 의미도 있고 또 건물 자체도 건축미가 또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창작 레지던스를 조성을 해서 운영한다는 그 아이디어나 시도 자체는 괜찮았는데 지역 상인들이 좀 많이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그 도청 그 공간을 박물관이나 순수 박물관이나 미술관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역에 좀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이제 그 도청이나 아니면 예전에 그 도지사 그 사택이 또 옆에 있거든요. 관사촌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2014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하면서 국가가 그 공간을 매입하는 게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매입을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창작 예술 관련 레지던스를 조성을 하되 순수하게 그 예술 그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에 인사동에 가는 그 쌈지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도 만들고 또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에게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념은 그쪽으로 가되 운영이나 조성을 일반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쌈지길 형태 그런 형태의 그 레지던스를 조성을 해서 일반인들도 사실 요즘 그 예술활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실제로 뭐 수채화를 그리고 어떤 예술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잘 모르니까 여기에 일반인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그 예술 활동을 하고 예술인들은 여기 와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공간 자체는 도청의 그 방이나 방별로 상당히 그 스토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풍치를 살려가지고 스토리를 이렇게 넣어주면서 거기서 작품 활동도 하고 작품도 판매하고 일반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형태 공간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지역 상인들도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하시니까 최근 들어 전주 한옥마을이 아주 핫 플레이스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서울에 가면 이제 인사동 골목 네. 다 가보셨겠죠. 근데 그런 데를 가보면 그 장소에서 느끼는 어떤 느낌, 장소성이라고 뭐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좀 해방되는 느낌, 자유로운 느낌. 때로는 어떤 짓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런 그 용서받을 거라는 그 막연한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런 것이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낸 주원인 중에 하나는 그런 분위기 메이커가 예술인들 같아요. 네. 머리를 뭐 남자인데 따고 어떻게 다닌다든지 옷차림이 아주 자유롭다든지 정말로 이런 것이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좀 버무려지면 그 자체가 하나의 사람을 유입시키는 매력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다 가보셨잖아요. 제가 네, 말씀드린데 네. 예, 외국도 가보셨을 네, 테고 네. 이제 거기 가시면 이제 어떤 느낌을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세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복잡함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사고도 유연해질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유로움 이런 것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삶의 어떤 충전 이런 것들도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 그 도청도 그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아마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충남도청 활용 방안에 대해서 네, 네. 공청회도 하고 있고, 저 중구청 같은 경우는 또 별도의 안을 내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도 대안 중에 하나로 뭐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다 잘 되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반영하실 수 있으면 한번 참고를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뭐 예술도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수익성이 있느냐, 경제성이 있느냐, 이 여부가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면서 순수한 그 예술과 문화의 역할이 있거든요. 지금 얘기한 대로 뭐 일탈감이나 해방감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그 의식을 고양시킨다든지 뭐 이런 그 순수한 영역도 좀 존중하는, 그렇죠. 뭐 투트랙이라고 할까요?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그런 예술 정책, 그런 문화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제 대전시에서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전임 시장부터의 계속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시립연정국악원 개원해서 뭐 그 티켓을 무료 초청권을 뿌렸는데 그게 아주 인기가 너무 높아서 어떻게 저 초청권을 다시 발행할지 고민을 하신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대전 예술가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이름을 뭐 바꿔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의욕은 있는데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손발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좀 죄송한 편이지만 기획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하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또 만드는 것이 기획 능력의 아주 핵심 요인일 텐데, 이런 얘기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이 점은 좀 보완해야 되겠다. 장 교수님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그 컨트롤 타워가 좀 없는 거 아닌가. 지금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축구로 표현한다면 공은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완전 막 체력전으로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골을 못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문화재된 얘기도 하셨고 앞에서 했는데, 이것도 또 하나 또 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문화정보산업진흥원. 이게 지금 뭐 통합한다. 또 마케팅 공사도 있죠. 마케팅 공사도. 예. 그러니까 옥상옥입니다. 이게 이거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요. 자칫 잘하자고 만든 조직인데 자칫 잘못하면 옥상옥으로 해서 업무의 하도급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아까 우리 박 교수님도 얘기한 관광진흥전이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거기를 가보면 다른 이제 진정한 열정을 갖고 있는 데는 공무원님들이 직접 와서 나눠주고 하나라도 이러는데, 조금 이제 꼭 대전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도급이나 옥상옥을 놓은 데는 그냥 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줬다 이거죠, 이 양. 그리고 그쪽은 또 그쪽대로 또 하도급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이 부실시공이 되는 것처럼 문화예술 쪽도 자칫 구조가 그런 구조로 되지 않았나는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근데 그 말씀 하시니까 컨트롤 타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얼마 전에 마케팅 공사에서 모건대 인근에다가 워터 슬라이드 뭐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이제 제가 아는 분도 그게 어떤 내용인가 좀 알고 싶다 뭐 이래서 제가 마케팅 공사하고 연결을 해준 적도 있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 도로 사용을 허가를 안 해준다. 그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그런 아니 마케팅 공사도 지방 공기업 아닙니까? 따지면 그렇죠. 예. 대전시하고의 업무 협의조차 없이 그걸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좀 각자 놀고 있거든요. 취지는 좋아도
이제 저희가 이런데 적절한 속담인지 몰라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듯이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공이 많으면 더 빨리 또 교대해가면서 더 장거리 뭐 운항도 가능하다든지 뭐 이런 장점이 많을 텐데 장점을 활용 못한다는 건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제가 결론 낼 부분은 아니고 아니 맞는 얘기. 예, 이 정리해 얘기를 주신 거죠. 예, 듣고 계신 이제 여러분들 또 뭐 실무자나 그 결정권자도 계실 텐데 참고로 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제 이게 저희가 지금 대전의 민선 6기 시정 1년을 들여다본다 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는 여기 나오신 분들의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대전시의 공식 의견하고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게 된 배경은 대전 시민들이 얼마만큼 행복하고 얼마만큼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충정에서 비롯된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실 것을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신현식의 이슈 토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관광도시 대전 조성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게 역대 지방정부마다 또 중앙정부에서 다 있었고, 그 내용의 이제 구체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볍게라도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박 교수님이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 계획안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그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기적으로 이제 그 예산을 책정을 해서 하는 계획이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발전 방향을 설정을 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전의 어떤 관광개발 계획안은 이제 그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대전을 관광도시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장 그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정책을 그 기초할 수 있는 그 통계가 있어야 돼요. 통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관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통계가 지금 대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대전을 관광도시로 먼저 이 이미지를 굳히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 연례적으로 대전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정기적인 수요조사, 통계조사를 연차적으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거기에 입각한 대전관광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여성 문제로 좀 넘어가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여성의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생계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도 많습니다만은 이제 그 양쪽을 다 포함해서 여성 경제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정책 주제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보시기 어떤가 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네요. 예, 대전의 그 여성 경제 활동은 대전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구가 있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또 대전시가 잘했나 봐요. 고용 서비스 우수 기관으로 또 선정이 되셨었고, 그 전국 그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가에서 또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이제 잘하신 것 같고, 또 구직자 대비 그런 기관을 통해서 취업을 했던 경우는 이제 72%가 넘는 그런 그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구들을 통해서 대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시도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이 대전시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더 그 다른 시하고는 차별화가 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014년도 금년에도 또 개최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전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가 2014년에도 있었었는데요. 이쪽에도 보면은 이제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요즘 그 젊은 그 대학생들 취업이 진로가 많이 막혀 있는데 이런 이제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어떤 그 면접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직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도 취업의 효과를 좀 많이 내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경력 그 단절된 여성들이 일과 그 직장 일 양립 때문에 이제 단절되는 그러한 그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일명 그 여성 세일센터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기구를 통해서 대전에 또 보면은 신규로 금년도에 이제 한 군데가 대덕 밸리 캠퍼스에 하나 더 배재 테크노 여성 세일센터라고 해서 하나가 더 설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거기에 이제 종사하시는 여러 분들도 있으시고 특히 이제 직업 상담사라든지 취업 설계사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하셔서 그 여성들의 취업 경제 활동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러한 세일센터 이것도 보면은 전국 우수기관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13년, 14년 연속으로 되어가고 있고 또 물어보니까는 이제 그쪽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좀 많이 대전시에서 그 여성들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전시의 그 행정 구조를 이제 보면 법무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 시장이 있고 또 여성 정무부 시장이 여성으로 돼 있죠. 정무부 시장이 여성하고 문화, 관광, 예술을 아마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거기에 얼마만큼 이제 그 역할 수행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무부 시장의 역할까지 포함해서 대전시의 문화, 예술, 관광 또 이제 여성 이런 부분은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민선 6기에 1년 차거든요. 물론 시장이 갖고 있는 뭐 지금 현재 특수한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성과를 얘기하기는 저희가 사실은 성급한 감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처음에 그 구두를 잘 해야 나중에 예상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게 잘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여지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우선 박 교수님이 먼저 하셨으니까 우리 같은 박 교수님이시지만 이제 네, 제가 남성 박 교수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그러면 먼저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대전의 그 문화예술 관광 부분을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는 인프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대전 예술의 전당 이런 데도 지금 경영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또 관광객이나 이 대전 시민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공연을 많이 유치를 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덧붙여서 좀 부탁을 드리자면 그 대전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인력 부분이에요. 전문 인력이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좀 충분하게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지금 마케팅 공사나 이런 기관들도 상당히 이제 해야 될 역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전문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전문 인력 확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한다고 하면 남은 기간 동안에 충분히 문화, 관광, 예술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인 효과를 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 교수님. 네. 저는 이분법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고유성, 동질성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객관 타당성을 확보해야 되는 뭐 그런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 우위라든지 이게 좀 낮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자가당착형으로 해서 우리 꽤 최고라고 하는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특히 문화예술이 그렇습니다. 내 거 아니면 안 된다. 물론 존중은 합니다만 그게 비교했을 때 우위성을 내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걸 좀 조심하고 행정에서도 끌고만 가려고 하지 말고 좀 지원형으로 더 좋은 건 이관이 좋은데 이렇게 해서 너무 지나친 공공주도형보다는 이렇게 이관해 주는 것. 성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 그래서 새로운 단어도 나왔던 성주류라 그래가지고 뭐 양성평등보다 더 적극적인 그냥
뭐 남녀 똑같다라는 거죠. 의사결정할 때 뭐 기회를 몇 %를 할당 자체가 양성평등이 아니라고 보는 뭐 그런 것처럼 문화예술 관광 쪽에서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관광 쪽에 있어서는 이제는 축제도 포함해서 전국형이냐 좀 뭐랄까 우리 시민을 위한 여가복지나 문화복지냐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키면은 진정한 시민을 위해야 되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남 보여주기식이고요. 스카이로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외부 혼합형인가? 그러니까 어설프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탁구공처럼 책임 전가만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리한다 그러면 가급적이 아까 저 박근수 교수님도 좋은 얘기 하셨어요. 지역 통계가 그냥 흔한 인구나 이런 물론 대전의 사회지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건데 거기에서 더 디테일하게 방문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대전이 정말로 이미지가 관광이나 여가의 목적지로서 매력성 있는가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러니까 BI라든지 대전의 이미지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여성 친화적인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은 예술 활동도 이제 가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행히 대전에 있어서는 인증 협약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15개가 됐었고 금년에 이제 10개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하신다는 정책은 참 여성 입장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기 신문을 보니까 육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있어서 다 이제 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신문에 보니까 첫째 아이는 그래도 난대요. 근데 두 번째 아이는 거의 포기한대요. 그래서 둘포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 아이를 포기하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직장에 있어서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데는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앞으로 2017년도에 있어서는 의무적으로 500명 이상, 여성은 300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어서 좀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신문에 보니까 홍콩에 있어서는 베이비시터를 인증제로 한다고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우리 대전시도 다른 데는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더욱더 대전시가 여성 친화적인 그런 대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일부터 좀 해결을 해주시면 좋은 대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신천시계 이슈 토론에서는 민선 6기 대전 광역시정을 관계자분들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성, 예술 문화와 관광 분야에 걸쳐서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신천시계 이슈 토론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